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장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가처분 신청 재판부에 낸 탄원서, 직접 쓴 탄원서 내용입니다. 그 탄원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려야겠다고 결론을 지었는데요. 어떤 내용의 탄원서고 이준석 전 대표의 필체는 어떤지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탄원서를 찍은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만 작금의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제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은 짊어지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원서를 쓰려고 합니다. 자,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가 절대자의 당대표 쫓아내기에 이용되고 있지만 절대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80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한 신군부에 대한 언급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절대자, 신군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한 내용의 탄원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런 표현도 썼고요. 지금 마지막 문장이 나가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을 잘 모르고 당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절박함만 더해가는 제가 부족하지만 하소연을 보탤 것이 없어서 이 펜을 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판사에게 자신의 왜 이 글을 쓰게 되는지를 설명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자,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탄원서인지.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몇몇 의원들의 어떤 절대자가 면책 특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절대자는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주장했습니다.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대표에서 올 연말까지 물러난다면, 12월까지 물러난다면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요.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 대통령 특사로 여러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중재 등을 제안받았지만 일거에 자신은 거절했다. 왜?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제 뒤를 잇는 후배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저항했으면 좋겠다. 비슷한 무리수를 두면서 권력 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국 바로잡힌다는 경종이 울리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의 글도 올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 내용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최이배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윤춘호 SBS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 혁신위원은 요즘 이준석 전 대표 많이 옹호하고 있습니까? 제가 특별히 사람을 옹호한다라기보다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어떤 절차적인 문제점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탄원서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절대자, 신군부 이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절대자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내용 자체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그 언론에서의 말들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다른 언론에서도 이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기존에 있던 규범이나 규칙들을 이렇게 일거에 없애버리고 초법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거에 어떤 군부 독재 시절의 행태들과 닮았다라는 얘기들을 기존에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저는 이 탄원서에서 주목이 되는 지점들은 이게 어떤 절대자의 면책특권 부여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수사도 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제안이 있었다는 부분,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충격적으로 봤었습니다. 네.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당대표의 책무는 제가 사사로이 어떤 절대자와도 절대
타협의 매개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당대표직을 그만두면 이러저러한 편의를 봐주겠다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윤춘호 의원.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 탄원서 내용이 공개가 되자 이거 내가 공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나섰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네. 셀프 유출의 셀프 예. 경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셀프 유출의 셀프 격앙.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처음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두 군데밖에 없는 네.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본인. 그렇죠. 있을 직접 때 써서 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받아본 재판부. 근데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것을 아는 기자에게 유출을 했나? 알려준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한 2시간 전쯤에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네.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 여러 정황을 보면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건 윤핵관 측을 말하는 거겠죠. 윤핵관들이 입수를 해서 그것을 스스로 유출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냐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다. 연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일단은 스스로 유출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뭐 윤핵관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전자소송 사이트를 저도 변호사니까 매일 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람용이라는 게 찍혀 있습니다. 열람용. 예, 이거는 뭐냐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그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면 양쪽 다 그걸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가 찍힙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문화일보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사진 자체는 그 열람용이라는 것이 안 보이게 굉장히 화이트 밸런스를 높여가지고 내보냈는데 그걸 이준석 대표나 지금 온라인에서 보면 이게 그 흑백 반전을 시켜보면은 그 사진 자체에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가 찍혀 있는 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이준석 대표 쪽보다는 이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뭐 저희 비대위 측 대리인도 포함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이준석 대표 대리인도 포함될 수 있고 어찌 됐든 전자소송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게 공개한 걸로 보이는데 이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를 굳이 안 보이게 처리한 것을 보면 이 원본이 유출됐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원호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탄원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을 때 네. 이준석 전 대표가 타격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득을 볼 것이냐.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닌 비대위 측 대리인, 뭐 황정근 변호사나 이런 쪽에서 이걸 공개했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 스타일상 공개를 할 거였으면 자기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이게 하드카피로 소송이 진행될 때는 이게 복사하고 뭐 이렇게 좀 번거로웠습니다만은 요즘은 업로드만 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상대방 대리인도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영원히 밀폐될 거라고는 이준석 대표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당연히 공개가 되죠. 근데 이걸 이 타이밍에 공개를 누군가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강한 언사로 대통령을 비판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쪽에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뭐 그렇게 추측합니다. 최근 들어서 절차적 하자,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주장이 이른 일리가 있다 혹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공격하고 나서면서 발언의 강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저건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절대자, 신군부에 비유해서 비판하는 내용의 탄원서가 공개되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자들의 반감이 더 커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저희 지지층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새로 출범한 정부가 잘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를 네. 바랍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억울해도 참아라라고 하는 그 근원에 깔려 있는 심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억울한 게 있거나 절차상에 뭐 호소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센 어떤 용어들을 사용해서 대통령과 직접 각을 세워야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출했을 수도 있겠다 뭐 추측합니다. 최유배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대표가 같은 정당 소속의 대통령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 탄원서가 공개됐다. 지금 상황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겠고요. 아마 이런 탄원서를 쓰면서 굉장히 그 뭐 절대자라는 표현이나 신군부를 비유하는 표현까지, 즉 재판장을 어떻게든 설득하기 위해서는 좀 강한 표현도 자신은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뭐 천하람 변호사 말씀대로 뭐 이 말이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해왔던 얘기거든요. 뭐 이렇게 글로 보여지기는 또 처음이니까 굉장히 우리가 좀 더 새롭게 보이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최대한 재판부에 호소하기 위해서 좀 더 격양된 표현들을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게 자필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로 제출된 게 아니라 우편으로 발송됐고, 이준석 대표도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다가 본인이 이거를 19일 날 편지로 보냈고 20일 날 송달받고 23일 날 언론에 보도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원서 같은 경우는 변론 요지서나 또는 증거 목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걸 다 전자서류로 만들어서 제공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다 다 합니까? 우편으로 받은 것도 스캔해서 예. 전자독 사이트에 다 업로드 합니다. 예.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공개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의힘 당 쪽에서 아마 이것을 받아서 지금 이준석 대표를 좀 더 여론몰이를 하려고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아마 공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지금 뭐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내용을 무마시켜 줄 수 있다거나, 네. 경찰 수사를 무마시켜 줄 수 있다거나, 또는 해외의 특사로 뭐 해외를 좀 돌고 오게끔 해주겠다라는 얘기들인데, 굉장히 이거는 당의 윤리라는 게 당으로부터 굉장히 독립적이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조직인데 충분히 주무를 수 있다. 그리고 경찰 수사 역시도 주무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법적으로는 또 직권남용은 안 될 겁니다. 직무에 관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한한 사람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안 되겠지만, 굉장히 저는 심각한 이거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당내 민주주의의 훼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문제는 단순하게 당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흔들고 있는 지금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네, 즉, 다만 네. 예, 저는 여기서 너무 또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제안을 한 사람이 정말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이준석 대표를 떠보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굉장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론 탄원서를 보면은요. 예. 그런 제안을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네.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제안 자체가 정말로 뭐 소위 이번에 표현한 절대자의 제대로 된 의사의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소위 말해서 거간을 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건지, 이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예. 대통령의 그 윤심이라는 게 항상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죠. 항상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나왔던 거고, 특히나 지금 말씀대로 이게 그분들이 뭐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유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중간에서 이분들이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는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거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자기 손에 놓고 주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근데 비단 어떤 자리에 뭐 이렇게 있던 분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윤핵관이거나 윤핵관 호소일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국정농단으로 그렇게 정권을 잇고 전 국민이 진짜 거의 일어나다시피 하면서 촛불을 통해서 정권을 바꾼 경험이 있는데, 여전히 이런 권력을 사유화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권력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요. 만일 이게 그냥 그분들이 중간에 거강꾼이 정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라면 사기죠. 이거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하려는 것을 본인이 모면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하게 이준석 당대표의 어떤 그 당대표직을 놓고
그거를 뺏기 위한 어떤 그 노력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당내 민주주의와 아예 이 대한민국 국가의 민주주의 자체를 지금 훼손하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라고까지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의 탄원서가 공개됐다. 윤춘호 의원. 네. 이 탄원서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 절차적 하자라고 하는 부분, 절차적 하자가 치유됐다고 뭐 비대위 측은 주장하고 있지만 상임 정국위 의장 이게 내가 당대표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당대표가 마음대로 비상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떤 절차적 하자 부분도 상당히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상임 전국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예.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는 당대표를 쫓아내는데 이 기구가 활용이 되고 있지만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당대표가 스스로 상임 전국위를 소집하고 그래서 그렇죠.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고 그러니까 없는 비상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 자체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것을 과연 어느 쪽이 공개했을 것인가를 두고 네. 이제 최이배 전 의원님께서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하신 부분, 이를테면 경찰 수사를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당 징계 절차를 정리해주겠다.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이러저러한 제안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만약 이것을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포함된 문건을 과연 또 공개를 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문건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가는 쉽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뭐 당 측의 비대위 측이나 국민의힘 측이라기보다는 뭐 황정은 변호사나 이런 대리인들이 또 기자들 만나서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기자들이 확인 취재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들고요. 이준석 전 대표 글 중에 또 이 부분 한번 들려드릴까요? 저는 정치에서 덩어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원칙을 지킨 사람이 이기는 결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언젠가는 현실과의 타협이나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을 더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이 오늘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이 너무 일찍 오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혹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 뒤를 잇는 후배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저항했으면 좋겠고 비슷한 무리수를 두면서 권력 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국 바로잡힌다는 경종이 울리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기득권 주류에게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여당을 만드는 것은 계단으로 바위를 치는 것에 비견될 것입니다. 사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으로 당내 민주주의 확립의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뒤를 잇는 후배들, 천하람 변호사, 이준석 전 대표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런 정치인이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임기가 갓 시작된 대통령을 상대로 본인이 봤을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내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참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딪힌다라는 것이 참 안쓰럽고 씁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어찌 보면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우리가 여든 야든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여당은 대통령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불문율이라고 봐요. 야당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솔직히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늘상 하는 일이에요.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여당의 비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준석 대표의 이런 어떻게 보면 몸부림을 시작으로 여당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쓴소리 할 때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은 자당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에요. 네. 저는 그것을 이번 사태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에 몸담은 정치인들, 야당도 마찬가지겠죠. 충성할 대상은 당대표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말이죠.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당대표의 책무는 제가 사사로이 어떤 절대자와도 절대 타협의 매개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고 거절한 이후로 발생하는 이런 일련의 당내 내분 상황이 오비일학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던 적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간 기간에 그것을 완수하도록 군사작전과도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정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치닫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얘기하신 것 같네요. 천하람 변호사 이야기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마 관계자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브리핑이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세 분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윤춘호 의원부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이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이 더 타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가 더 타격을 받는 것인지. 이준석 전 대표는 내가 공개한 게 아니라 상대 쪽, 비대위 쪽 혹은 대리인, 변호사들이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여당과 대통령실 간의 내분 아닐까요? 그렇게 보면 이번에 공개된 문건으로 해서 여당의 내분 양상, 이전 투구, 그다음에 대통령과 전 대표와의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 어디 갈 때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까? 절대자. 그다음에 또 신군부에 비유할 정도면 어떻게 보면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사태가 전개되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픈 것은 저는 대통령과 그다음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당권을 쥐고 있는 분들 그런 네. 분들에게 보다 더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이게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네. 이 사람 이준석은 역시 조직 안에서 플레이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정치를 위해서 넘어야 지켜야 될 선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점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에게도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이배 전 비대위원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뭐 솔직히 여당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당 내에서 제살 깎아먹기밖에 될 수 없는데요. 근데 누가 더 타격을 입느냐라고 봤을 때는 솔직히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잃을 게 더 없습니다. 이미 대표 자리도 뺏겼고 본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개 당원으로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어떻게든지 뭔가 바로잡고 싶은 마음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더 절박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반대편에 있는 지금 대통령과 윤핵관 등은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죠.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권력을 어떻게 보면 더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권력들을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에 잃을 게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탄원서의 내용 이제 두 가지 부분 지금 이제 윤춘호 논설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두 가지 부분으로 본다면은 이제 절대자 신군부라는 이런 용어로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이나 이제 여당을 공격하는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당대표 자리를 놓고 윤리위나 수사를 무마시키려는 제안 또는 자리를 놓고 어떤 거래를 하려는 이 시도 자체는 굉장히 그 당 내부나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안 좋은 상황을 스스로 밝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다 정말 제살 깎아먹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누군가가 이걸 나서서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네.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또 대응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뭐 이게 진짜 뭐 가처분 소송 또 본안 소송 또 전당대회까지 뭐 거의 우리나라의 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좀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네. 뭐 누가 더 타격 이런 이야기는 또 앞에서 해주셨으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윤핵관은 공격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공격은 안 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닐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문자가 공개된 이후에 서서히 그러다가 이제는 완전히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문자 메시지를 직접 보낸 사람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도 언급을 피했죠. 다른 정치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공격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오늘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면서 또 답변을 피했단 말이죠. 이 상황이 계속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 당이나 대통령실의 방침은 대응하지 않는다인 것 같습니다. 대응을 해서 일을 더 키울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일은 이미 커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 첫 뉴스 꼭지로 이준석 대표와 네. 관련한 소식을 다루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도 조금 더 무대응 이외에 정치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실 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두 가지였을 겁니다. 첫째는 정말로 대통령을 어느 정도 믿고 싶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을 직접 공격한다는 게 좀 무섭기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는 뭐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시원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첫 포문을 열기 전에는 아무리 이준석 대표가 뭐 성격이 워낙 그렇기는 해도 사람인데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과 전면전을 펼치겠다. 저는 그거는 쉬운 결심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탄원서 첫 페이지에 가운데 부분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판사님,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이 공개되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이름이 직접 거명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오늘 상임 고문단과의 면담이 끝난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 내용 발언은 아직까지 영상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 전에 상임 고문단을 만나는 자리에서 현재 당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당내 사정 때문에 전직 당대표가 당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고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도록 한 데 대해서 먼저 당을 이끌고 지도해 주셨던 고문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짧은 시간 안에 당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또 정상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춘호 의원, 네.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차근차근 비대위 출범한 이후에 어떤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상임 고문단도 만나고 그래서 당내 상황을 정리하겠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와야 그렇죠. 정리가 되겠네요. 저는 법원에서 이렇게 가처분을 이렇게 늦게 하는 걸 좀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속한 그렇죠. 결정을 요구하는 건데 본안 소송 이전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좀 신중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법원에서 할 일을 좀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룬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다음 주 정도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음 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법원에서는 뭐 다음 주 이후에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음 주 이후에 어떤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일단 가닥은 잡힐 것 같은데 이게 역시 이제 가처분에 불과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안 소송도 남아 있고 또 아마 법적으로는 계속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계속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지리한 싸움이 될 테고 그다음에 주호영 비대위 체제도 이런 상황에서라 보면 야당과의 어떤 그런 뭐 노력하는 거라고 그럴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못지않게 당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좀 힘을 쏟아야 되는 힘을 낭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천하람 변호사가 법조인이잖아요. 네.
가처분 신청, 뭐 어제도 김태현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가처분 신청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예. 저도 해봤을 때 뭐 한 2주 정도 걸린 경우들이 예.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흔한 경우는 아니죠. 흔한 경우는 결코 예. 아닙니다. 보통 신문을 마치고 2, 3일 내에 결정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는요. 아마 지금 재판부 내에서 지금까지 국내에 있었던 당과 당대표 내지는 당원 간의 가처분에 관한 모든 선례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마 외국의 사례들까지도 찾고 있는 정도 수준일 겁니다. 이 정도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굉장히 촘촘하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결정문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이렇게 나오면은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한 심리가 쟁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천하람 변호사의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 내용상의 문제,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헌법 원리, 그 내용상에 관해서도 판사가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권한의 그렇죠. 예.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과연 적절했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탄원서에서도 읽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을 법원이 결정을 내렸을 때 향후에 정당 민주주의 내지는 당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것까지도 저는 고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자필 탄원서 그 내용이 공개가 됐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 탄원서가 공개되는 과정 이준석 전 대표는 나는 아니다. 상대 측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셀프 유출, 셀프 격앙 이렇게 또 한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이 연이어 계속되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요즘 당내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훈수를 가끔씩 두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도 기다렸다는 듯이 또 하나의 글을 올렸습니다. 막시무스는 자기 몸을 불살라 조국 로마를 위한 헌신이 있었다. 좀 문법이 좀 어긋난 것 같네요. 막시무스는 자기 몸을 불살라 조국 로마를 위해 헌신했다. 막시무스는 구질구질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죽음으로 로마를 살리고 동료 검투사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자신이 살려고 동료 집단을 매도하는 비열한 짓을 막시무스는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나가면 코미디가 된다. 그만 자중했으면 한다. 글라디에이터,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러셀 크로가 맡았던 역할, 막시무스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저 내용을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또 어디 방송사에 나가서 겁 많은 황제인가요? 황제가 이렇게 결투를 할 때는 직접 싸우지 않고 한번 푹 찌르고 나서 한다는 이 얘기를 했던 걸 또 아마 홍준표 시장이 염두에 두고서 한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윤춘호 의원 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저 국민의힘 비대위를 향해서 한 얘기 같진 않아요. 그렇죠. 예. 홍준표 시장이 뭐 계속해서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서 비판 어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네. 있어요. 그다음에 또 올릴 때마다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보는 관중 입장에서 보면 야 홍준표는 역시 홍준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길지 않으면서도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핵심을 찌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이준석 대표로서는 좀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글도 보기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는 그런 것으로 읽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대구에 가 계시는 분이 대구시정에 좀 전념하시면 좋겠는데 네. 중앙 정치에도 관심이 역시 많으시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홍준표 시장과 한번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중앙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뷰를 고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쯤은 홍준표 시장 또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서울에 올라올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어떤 면에서 최근 들어서 말이죠. 네. 이 상황이 벌어진 이후로는 윤석열 대통령 구원투수 역할을 좀 자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때는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웠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마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과 직접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원 사격하실 만한 분들이 거의 없어졌죠. 특히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광역단체장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누구보다도 또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메시지를 내면서 또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려고 하는 뭐 전략적인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홍준표 시장은 이제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이번 주도 아닐 것 같다. 윤춘호 의원이 언급해 주셨는데 현장 취재 기자도 비슷하게 이번 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또 한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더니 아니라고 또 보내왔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열흘 이상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결정문이 못해도 20페이지는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 나온다고 한다면은 거의 뭐 본안소송 결론 내리듯이 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거의 그 정당의 절차적 자율권과 정당의 민주주의, 뭐 절차적 자율성의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한 거의 소논문 수준의 결정문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예상이 됩니다.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국민의힘 비대위 측은 좀 긴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각이라고 한다면은 빨리 결정을 내렸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걱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뭐 오래 걸린다고 해서 꼭 인용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건 또 아닙니까? 네. 예. 예, 기각을 할 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라든지 어떤 절차에 관한 규범들을 정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당이 가지는 절차적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나진 않은 걸로 보인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만 이럴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내가 문제 제기한 것들이 정당성이 있었다라고 법정 외에서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게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보통 저녁에 열리네요. 어제 또 열렸는데 말이죠. 이준석 전 대표 요즘 윤석열 대통령 자꾸 강하게 비판한다. 그 언사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낸 적도 있는데 말이죠.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관심을 끌었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춘식 의원님. 김희국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국회의원 징계 절차 개시 권은희 비례대표 국회의원 징계 절차 개시 하는데 당원 및 당규 등을 위반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게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다룰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할 것입니다. 이준석 당원 등에 대한 신고권에 대해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입장문을 우리가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당원 등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윤춘호 의원, 네. 이준석 전 대표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징계 추가 징계는 논의 없었다. 이런 얘기를 더 강조를 하네요. 그렇죠. 이제 19일 날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거기서 보면 당내 계파 갈등을 부추기거나 그다음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당의 유신을 손상시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의해서 징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말하는 뉘앙스로 봐서는 그때 징계 대상이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였기 때문에 어제 이제 징계가 열렸을 때 그러면 추가 징계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추가 징계 논의가 있을 것인지가 이제 관심이었는데 3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징계 절차를 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 여기서 말이죠. 권은희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 개시. 아마도 사유가 권은희 의원이 여당 소속임에도 경찰국 신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하는데 반대해 왔다는 그것인데 말이죠. 어떤 내용의 반대 주장을 해왔는가. 경찰국 신설은 치안본부식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법치주의 훼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최이배 전 비대위원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발언 기회가 적었는데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 저 징계 절차 개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어떤 정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이 그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정당과 당론이 정해진다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지만 정당 민주주의란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허용하고 보장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민주당, 야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지금 징계의 어떤 절차 개시의 사유가 됐다라고 하는 측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이건 민주당에서도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럼요. 일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당론이라고 해서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의원들의 이제 의견을 모아서 당론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법안을 찬성할지 말지 뭐 아니면은 이제 당 운영에 관련된 어떤 결정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당론이 나온다고 했으면 그 당론이라는 것 자체, 특히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입법과 정책에 대한 당론을 채택할 때는 이 당론이 강요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현역 의원들은 따를 수 있다라는 그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따르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어떤 권한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그 당의 어떤 그 당론이 채택된 이후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 징계를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오랫동안의 관행이었고요. 네. 뭐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유를 또 끄집어내서 예를 들어 뭐 다른 윤리위에서 어떤 품위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거를 적용시켜서 뭐 징계를 하는 억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비판도 받기도 했던 게 지금까지의 당들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 개시하는 부분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찰국 반대라는 이 정책이고 이것은 어떤 입법으로 그 표결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다르게 보지 않았나. 즉 앞서 말씀드린 보통 표결을 하는 당론의 그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더라도 징계가 어렵지만은 이렇게 어떤 정책 분야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는 다르게 보고 징계까지 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징계를 개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현역 의원들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활동마저도 그 의정 활동마저도 제한하는 식의 그 윤리의 어떤 징계가 나온다면 이거는 굉장히 그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로서 굉장히 더 이렇게 좀 심각하게 다뤄지고 좀 여론에도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짧게만 네.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가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선이다. 예. 아니 저희가 입만 열면 자유를 부르짖는 정당이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자유를 30차례 이상, 예.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30차례 이상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윤리위가 저는 반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그 자유라는 아젠다에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치에서 자유가 뭡니까? 사실 표현의 자유고 발언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자유를 이야기하고 저희가 자유민주주의를 때때로 얘기합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저희 당의 위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행정부 내지는 저희 당의 정부의 방침에 뭐 위배된다라고 해서 징계를 한다라고 하면요. 저희 당 의원 다 필요 없습니다.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원내대표 혼자서 100표 행사하고 나머지 99명의 세비는 불우이웃 도우면 돼요. 저는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가 또 격앙된 반응을 보이셨는데 말이죠. 이준석 전 대표 얘기보다 더 격앙된 반응을 보이셨는데. 예, 이건 원칙의 문제니까. 저 권은희 의원한테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우리나라의 정당 민주주의 또 정치의 본질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과연 또 무엇인가에 대한 숙제까지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